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고형연료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한 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조합장 H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북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116억 1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읍 일반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고형연료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업 기간을 더 늘려줄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승인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사업자 측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과 지자체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목재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전 민간회사가 시작해 2021년 모든 허가를 마쳤고 지난해 한국남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멈췄다가 시작되기를 반복했고 현재 공정률은 25% 수준입니다. 지난 8월 정읍시가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돼 공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행정기관으로서 환경피해 등 피보전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와 인허가 등 사업 추진의 불법이나 공사로 인한 확인된 피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자는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설비를 만들고 최신 장비와 24시간 감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또 주민 반대 이유를 환경 걱정과 연료 변경에 대한 오해, 협의 과정 불만 등 3가지로 정리하며 설명회와 방문을 통해 풀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주민 합의 당시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 일반 고형연료인 SRF를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SRF를 순수 우드칩으로 표현한 것으로 짐작은 되나 이 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목재에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소각 과정에서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는 폐목재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소각장과 위험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페인트나 방부목, 가구류 등 폐자재에는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전북자치도가 산단 개발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오는 12월 말 사업 기간을 더 늘려줄지가 결정됩니다. 그 판단에 따라 발전소가 계속 지어질지 아니면 멈출지가 갈리게 됩니다. 지역사회는 사업자가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환경 영향평가도 하지 않았으며 협의 과정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는 상황. 사업 현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행정 판단을 넘어 추가적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주의 한 원예농협 조합장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가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전주의 한 원예농협 조합장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치러진 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며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8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8시쯤 완주군 비봉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47살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농어촌의 읍면 지역 주민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처가 부족해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마트에서도 지역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법안이 개정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놓고 시의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매출 30억 원 이상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만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현재 이 사안은 지역마다 소상공인 단체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정책으로 특정한 하나로마트 이용 확대 개정안은 골목 상권 소상공인 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싼 주장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시 단위와 달리 군 단위 면지역 주민들은 농협을 가맹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지역은 생필품이나 연료, 농업자재를 농협마트나 농협주유소, 농협자재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주요 생활기반시설인 겁니다. 좀 나가면 무안은 또 지역이 틀리고 목포도 틀리고 그러니까 생활권에서 쓰기에는 농협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안 받으니까 그게 기껏해야 군대 나가봐야 식사하는 곳밖에 사용할 데가 없었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해당 법안은 면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행정리 37,563곳 중 73.5%의 식료품점이 없고 전남은 83.3%가 식료품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정부가 1조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확대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날이 상품권 규모는 늘어가는데 사용처는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지역 주민들은 상품권을 농협마트에서 쓸 수 없으면 결국 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들을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가맹점을 확대하자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보호와 농촌 지역 편익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남원 지역의 경찰 수련원이 신축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가칭 남원경찰수련원 건립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이를 밝혔습니다. 남원경찰수련원은 경찰청이 2023년 발 세운 중기사업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추진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올해 사업에 착수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는 국정이 정상화함에 따라 경찰청과 협조해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하고 2028년 착공한 뒤 2030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442억 원이 투입돼 118실 규모로 건립되는 경찰 수련원은
광안루원 맞은편 한파후 관광단지로 정해졌습니다. 전북자치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경찰 특화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 불이익을 돕기 위한 전북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는 이날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116억 1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이 모이면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나눔 온도가 86.8도, 모금액은 100억 7,700만 원에 그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석윤, 박희슬 의원이 지난 27일 백여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인공태양 기술개발사업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날 윤준병 의원실에서 배 장관과 만난 의원들에 따르면 장관은 이번 공모에 대해 아직 자신은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사실대로 잘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부지 기본 요건은 절대 요건이라며 기본 요건이 안 되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공고문에 적혀 있다. 이건 다른 점수로 만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법을 가정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공고문을 보면 인공태양 부지는 지자체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정된 지역은 현행법상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장관에 되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새만금은 그래서 현행법 안에서 해법을 찾았고 지금 선정된 부지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상 조건이 붙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공고문대로 평가했는지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그 내용과 점수 모두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구는 255개 건물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지원합니다. 임실구는 주택, 상가, 축사 등을 대상으로 내년 2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이를 설치하는 군민은 전체 사업비의 20%가량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앞서 구는 이 공모 사업을 통해 그동안 950개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에너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안구는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을 개장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를 문을 연 매장에서는 지역 농가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간편식, 가공품 등 다양한 로컬푸드 상품이 판매됩니다. 구는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함께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격포점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께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은 8,8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창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62%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군은 서해안권 관광개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둬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사업과 고창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